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가 이렇게 뽑아져 있습니다. 어떤 전략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이 시간 얻어가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열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오전부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로봇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대기업들이 손을 뻗고 있고 뉴스도 가득하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는 로봇주의 흐름 눈에 띄는데요. 본부장님과 로봇에 대한 이야기 좀 시작해 볼게요. 오늘 오전부터 워낙 강하고 힘이 조금 빠진 종목도 있지만 또 올라서는 종목이 로봇에서 있어서 궁금해요. 저는 딱히 이게 대형 호재다라고는 못 찾았는데 오늘 장에 이렇게 로봇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있는 상태인가요? 이제 재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좀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추가적인 진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같은 이슈도 사실상 저번 주에 이미 오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AI를 필두로 그와 연관된 산업이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사실상 이제 반도체 칩 쪽에서 AI가 굉장히 좀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는 종목군들 보시면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반도체 칩, 그리고 로봇, 이런 연관된 산업들이 다 상승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런 대기업들의 진출들,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슈, 삼성이 일단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좀 트리거가 강하게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IPO에 따른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출산율이나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로봇주들에서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절대적인 수익성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회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과연 얼마나 쫓아갈 수 있느냐의 이런 부분인데, 현재 시점은 대기업에서 어떠한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제품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이슈가 나오면 관련된 부분에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오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요번에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요번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이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쪽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연달아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감속기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이제 또 원가 절감을 하는 쪽도 같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로봇 자체의 출하량 자체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부분으로도 좀 시각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까지 좀 확장하셔서 로봇주들을, 지금 트리거는 AI 쪽으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기업들의 진출과 결국엔 로봇의 출하량이 늘어나는 부분으로까지 지금 연결돼서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 많은데 로봇주 안에서 덜 오른쪽 아니면 더 갈 쪽을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앞서 AI 쪽과 연결고리 있다라고 보셨잖아요. 네네. AI 그리고 자율주행까지도 넓게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걸 그 순환매의 패턴 안에서 좀 기다림이 필요할지, 로봇에 머물지, 어느 쪽을 지금은 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좀 많이 눌렸을 때 좀 언급을 드리고 단기간에 5만 원까지 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제 상승력이 나오는 쪽에서의 좀 이슈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력이 나오는 쪽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돌파를 하는 듯 많은 듯 하면서 좀 눌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후발로 뛰고는 있지만 앞으로 로봇 산업이 확장이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감속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원가 절감 쪽에서는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전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션 쪽으로 국내 1위 기업인데 어쨌든 원가 절감으로도 좀 기술력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도를 높여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S를 좀 겸해서 가면 오늘 장중에 목표가 5만 원 선 터치가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 종목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힌트를 주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로봇 쪽 보시는 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주는 다시 유로마카인지, 사실 이게 설이긴 하지만 큰 기업에서 지분을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루머가 계속 돌고 있는 종목이라서 어떤 종목 중심으로 발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대응 전략과 팁 함께 주시면요. 지금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이렇게 80% 좀 달성을 했었고, 또 한 2, 3주 전쯤에 한번 좀 언급을 또 드렸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상당히 좀 높게 잡았었던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고점을 제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트리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번 정도 차익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발로 분명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 IPO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만약에 거기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시세를 분출한다면 협동로봇과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은 뭐 대부분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에서는 뭐 스맥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좀 급등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월등하게 잘 나오는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T로보틱스처럼 뭔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엮여 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거나,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산업만 보신다면은 뭐 감속기라든지 원가 절감 쪽,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 쪽에서의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명확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럼 로봇에 대해서 부장님과도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부장님, 궁금한 부분은 지난주 후반부터 좀 시동을 걸어서 부장님의 시선에는 지금 수급이 이쪽을 향하고 있는지, 주도주 성격까지 갖춰갈 정도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장까지 보셨을 때 그럴 가능성 있다라고 보실까요? 뭐 로봇 섹터를 주도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뭐 주도 테마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적이 받침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업종으로서 볼 때는 일단 수급 쏠림에 대한 트레이딩 정도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한화그룹도 마찬가지고 이제 관련된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AI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휴머노이드 로봇 정말 25년에 될까요? 뭐 삼성 내에서는 25년도 이야기를 됐으면 했고요. 좋긴 하겠는데요. 예, 그렇죠? 그리고 25년도 뭐 4월에서 5월 사이에 로봇 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25년도까지 인간형 로봇이 정말 나온다. 물론 나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로봇이나 우리가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로봇 산업의 성장은 서비스 로봇 쪽에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기존의 이제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무인화, 자동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가고 AI 쪽에 역시 있었던 거는 뭐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이쪽은 이미 이제 산업형 로봇은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로봇 산업의 성장은 서비스형 로봇에서 많이 나왔죠. 우리가 뭐 서빙 로봇 등등을 포함한 부분인데, 이게 휴머노이드까지 간다? 이건 뭐 2, 3년 내에 바로 가능하다? 이거 이야기는 좀 모르겠습니다. 인공 두뇌까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시장이 빨리 갈까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IPO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부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플랫폼이나 AI 관련된 이슈에 관련해서 이제 1조 원 이상의 오늘 정책 자금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과 AI가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힘을 받고 지금 테마로 수급이 좀 쏠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IPO가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25년, 그러니까 2025년도가 돼야 흑자 전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년까지도 흑자 전환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뭐 2조, 3조 많이 간다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수급적인 이슈이지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뭐 펀더멘탈리 좋아서 가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방향성은 로봇으로 가겠죠. 가는데 그 방향성이 로봇 말고도 뭐 가는 방향성은 너무너무 업종은 많습니다. 방향성이 그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가는 업종은 무수하게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들이 가고 있고 오리 이평선을 안 깨고 간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하반기 정책에 관련해서 로봇 정책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각 월별로 로봇 관련된 기대감을 이룰 수 있는 이벤트가 월별로 나와 있어요. 로봇 관련해서.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 플레이라 아마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갈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로 보시기에는 다소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내가 로봇 산업을 따라가서 사야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모르겠다고 했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너 때문에 안 샀는데 엄청나게 저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뭐 지금 굉장히 좋으니까 따라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펀더멘탈 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트레이딩 관점 정도에서 포트폴리오 상에 일부 자금만 가지고 그냥 뭐 잠깐 플레이를 해보겠다 이 정도 수준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도 업종으로서 우리가 뭐 이 종목을 좋다 보고 지금도 사세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강력한 트리거가 눈앞에 보인다면 그때는 좀 공유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구간이 만약 워낙 원래 높이 형성된 구간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 의견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로봇, 인공지능 나오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쪽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쪽에서는 큰데요.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셰티그룹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지난주에 높였죠. 그래서 시장 환호했습니다. 다시 구만전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주말 사이에 고조가 됐는데 그리고는 점점점입니다. 본부장님,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걸지 HBM3 공급 소식이 금요일 오후에 나오면서 튀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힘이 빠진 자리. 그래도 7만 원 선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수급 보시는 분들도 살짝 기관의 움직임 불안하실 것 같고 뉴스의 무게 여기까지인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괜찮은 겁니까? 네, 뭐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일단은 뭐 상방은 더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HBM 쪽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좀 의견이 많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들도 상당히 많죠. 뭐 엔비디아가 주가가 워낙 많이 높아졌다라는 점. 근데 뭐 엔비디아 역시도 목표 주가 뭐 $1,000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상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과연 이 HBM을 필두로 AI 쪽이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하느냐 결국엔 이거에 포커스를 좀 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단연 이 지금 수요와 공급단만 보더라도 이미 24년치까지는 뭐 거의 끝났다라고 물량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단에서의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지금 뭐 AI 쪽에 대한 이 사업체들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현재는 뭐 이제 이런 수집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향후의 사업분들을 보게 되더라도 결국엔 데이터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될 거고 또 이제 기다렸던 엔비디아에서의 턴키 수주에 대한 이런 소식과 또 AMD에 대한 이런 턴키 소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넣은 업체들이 한 2억 원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재고 데이터가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폭의 상승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 뭐 이제 4분기나 뭐 내년 초 뭐 메모리라든지 뭐 이제 이 낸드 쪽에 대한 뭐 업종 턴어라운드 기대감들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DDR5 관련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방은 열어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러면 왜 이제 시가의 갭을 만들고 좀 눌렸냐?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꽤 올랐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뭐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또 미국장이 또 휴장을 하니까 네. 뭐 거기에서 약간의 좀 변동성들 그리고 이 지금 위치가 거의 이전에 좀 7만 원대 올라와서의 그 상방 라인에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뭐 약간의 좀 물량 소화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에 따른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반도체의 기조는 상당히 좀 강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업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뭐 SK향 그리고 뭐 삼성향 다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는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는 이제 삼성향 종목을 좀 상당히 좀 말씀을 드렸고 뭐 그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TFE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상당히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업황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소켓이라든지 후공정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것도 짧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주춤한 걸 그리고 금요일부터의 흐름을 많이 올랐으니까로 그냥 귀결시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지 사실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이 사이에 수급 핑퐁만 생각을 했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그 점은 어떻게 저희 지금 대응할까요? 사실상 지금 이제 삼성 쪽이 조금 더 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뭐 좀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1만 원이 깨져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 다시 한번 좀 모아가셔도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이전 고점인 73,600원을 뚫어주면서 그걸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움직일 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거를 나누기보다는 그냥 반도체라는 큰 그림 안에서의 좀 선택을 이쪽이냐 아니면 이제 다른 섹터냐 요거를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IT, 대형 IT 주로 좀 영역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변동성이 있긴 한데 단독 보도도 나오고 오늘 빨간불 많이들 보고 계실 것 같아서 LG전자 비롯해서 LG그룹주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부장님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그동안에는 뭐 애플 이야기만 나왔는데 메타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기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계속 이렇게 10만 원 선 주춤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린 상태입니다. LG그룹주 전반까지 분위기 이슈와 함께 살짝 봐주실까요? LG 관련된 뭐 메타가 뭐 결국 우리가 AR, VR, MR 시장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토리상으로는 네. 결국 가는데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그건 우리가 이제 시대가 그렇게 변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드웨어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PC가 이끌었던 IT 붐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IT 붐이 왔죠.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더본으로 다시 이제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갖고 있는데 세트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한 또 다른 하드웨어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기기의 영역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새로운 시장이 결국은 세트업체가 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XR, VR, MR 시장은 하드웨어의 수요였던 우리가 당장 MR이 우리가 필요해, VR이 우리가 필요해.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세트 업체들이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본연의 어떤 수익을 구가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기를 계속 내놓으면서 시장을 어떻든 선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요 드리븐이 아니고 공급자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트 업체들의 드리븐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억지로 역사를 잡고 그쪽으로 끌고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타든지 아니면 뭐 애플이든 삼성전자든 IT 기업들은 새로운 하드웨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법에서 결국은 이런 VR, XR, MR 기기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애플이 460만 원대 고가의 첨단 AR 장치를 내놓겠다 했지만 460만 원짜리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은 전문가 몇 명 외에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가격을 내리고 그와 관련된 일반적인 범용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방향성은 어쨌든 끌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링도 만든다, 뭐도 만든다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스마트 링을 왜 끼겠어요? 그 굳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드웨어진 세트 업체들의 수요에 대한 어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본인들의 전략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결국은 멱살을 잡고 갈 거라는 이야기는 계속 반복드리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GM 볼트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또 재차 반영된 점이 최근에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반기 버팀목이 VS 사업부의 실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LG전자가 힘을 좀 못 썼죠. 근데 최근에 4주 동안 주가가 하락하면서 PBR이 0.8배, 86배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제한은 상당히 좀 하락이 제한적이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타 관련된 이벤트 드리븐이 되면서 주가가 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대형 OLED 패널을 아마 올해 조금 가져갔었고요. 내년엔 좀 더 많이 갈 거라고 보입니다. 초대형 77인치와 83인치 중심으로 올해 대비 한 굉장히 좀 많이 늘릴 거로 보는데 이제 10배 늘릴 것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10배라는 게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워낙 물량이 작았기 때문에 10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10배라는 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마 1000만 대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OLED 관련해서는 한 600만 대 정도 나오면서 사실 적자폭이었고요. 근데 뭐 삼성이 한 400만 대 정도 가져가면 1000만 대 정도 나오면서 흑전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OLED 주문량 증가가 되면서 내년에 큰 폭의 어떤 디스플레이 쪽에 OLED 쪽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우려를 좀 덜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년 정도에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은 한 4천억대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3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OLED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가느냐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정말 1000만 대까지 삼성전자 사주면서 올라온다고 하면 내년에 대규모 턴어라운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LED 디스플레이는 결국은 OLED 쪽에 감각 3가 끝나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구조가 정말 나오느냐를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실적, 턴어라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변화가 좀 있어서요. 다음 순위를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 부진한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 요인들 이렇게 빠른 손바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봐야 되는지 박 부장님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 셀 쪽 강한데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강하고 코스닥으로 넘어왔을 때도 포스코 DX가 다시 한번 움직이거든요. 이게 오전과 다른 얼굴이라서 궁금해요. 어떻게 이 포스코 그룹주의 오후장 선전을 봐야 되는 걸까요? 뭐 포스코 그룹은 당연히 한 가지예요. 리튬. 네. 그 10월 달부터 리튬 양산한다고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리튬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리튬 프리미엄을 포스코 그룹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최근에 포스코 관련해서 포스코 DX가 거래소로 이전한다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 포스코 홀딩스는 기본적으로 철강 업종 자체가 지금 반등 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자체가 워낙 리튬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리튬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튬만 올라가게 된다면 포스코만 올라가면 안 되죠. 다른 쪽도 올라가야 되는데 양극재 부분 같은 경우는 8월에 수출 지표가 별로 좀 좋지 못했어요. 8월에 2차 전지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28.5% 감소를 했고요. 7월과 8월 모두 2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 대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양극재 수출의 NCM과 NCA 등 합산해서 8월 양극재 수출 비중도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했죠. 가격 하락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QA 증가가 웬만큼 나오지 않고서는 수출 지표가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좀 힘듭니다. 당연히 이제 그래도 물량 성장은 좀 있었다 볼 수 있어서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과 8월 모두 전년비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양극재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약간의 보수적으로 좀 추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 나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도 횡보하면서 톤당 20만 위안 지금 거의 목걸이에 딱 목이 차 있거든요. 네. 깨진다면 20만 위안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면 60만 위안 가까이 갔던 탄산리튬이 지금 가격이 또다시 빠지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보다는 오히려 셀업체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SDI 등도 별로 오르지 못했고 특히 삼성 SDI는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도 양극재보다는 조금 기대감이 낮았는데 생각보다 시장 컨센 대비 실적이 비딩을 해준다면 셀업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근데 3분기까지는 QA 증가가 조금은 더딜 수 있는데 양극재는 좀 쉬어가면서 4분기에는 모델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유럽 쪽 이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4분기 QA 증가는 좀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양극재는 좀 더 확인이 되면서 4분기 쪽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LF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3분기에 좀 쉬어갈 겁니다. 물량도 좀 많이 줄인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LF는 코스피 이전 상장 말고는 물량 증가가 테슬라 쪽에서 많이 안 나온다는 측면에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한국의 양극재 기업들의 매출의 증가세가 다소 조금은 3분기가 조금 둔화 국면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국면이기 셀업체는 상대적으로 좀 싸게 느껴지고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셀업체가 좀 먼저 움직이는 분위기. 근데 4분기로 넘어가면 물량 증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OEM 업체들,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내놓는 모델들이 4분기에 좀 많아진다는 점에서는 물량 증가가 4분기 기대감을 좀 가지고 3분기 쉬어가면서 4분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플레이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보다는 4분기 쪽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셨네요. 2차 전지에 대해서 하창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에 쏠리면서 2차 전지 좀 소외되지 않을까, 이번 가을 좀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포스코가 이렇게 단단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매력도가 지금 구간에서는 이쪽 그룹에 대해서는 높아진 건지 아니면 에코 쪽에서의 어느 정도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을지 큰 종목 플레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위치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에서는 이제 DX가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앞서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또 이제 인터내셔널이 광물 쪽으로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의 제가 계속적인 뭐 이벤트는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최근에 한 2거래일 정도 눌렸을 뿐이지 지금 최근까지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 라인까지 상당히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박스권 장세 흐름들이 좀 나타날 확률은 좀 상당히 있다. 왜냐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턴에 대한 흐름들 또 추가적인 이런 이벤트들이 약간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또 하고 또 이제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기간 조정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룹이 단연 2차 전지가 상승률이 나올 때 또 한번 대장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은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에서는 뭐 차곡차곡 이제 철저하게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회가 주면 담고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시세가 분출할 때 따라잡아도 크게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를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2차 전지 장비에서 발주가 나오는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쪽, 이쪽은 실적도 괜찮고요. 수주 베이스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깔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부가로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뭐 실적의 베이스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장비 쪽 발주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보유자분들께는 반대로 박스권 상단에서는 챙기는 전략으로 저희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박스권 상단 라인. 근데 이제 뭐 사실상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크게 대응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2위와 1위는 좀 간략하게 포인트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를 2위로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과 짧게 포인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국인 쪽에 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루닛, 그런데 뭐 다 간다는 아니고요. 조정 보이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 좀 경계해야 될 종목이 있고 오히려 기회가 되는 종목군이 또 있잖아요. 의료 AI 쪽은 지금 어떤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루닛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지난 번에 좀 말씀을 드려서 올해 초에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300% 이상 수익이 좀 났었던 종목인데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의료기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결국엔 엔비디아발 AI 이슈가 부각이 돼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오늘 뭐 루닛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 맞아요. 뭐 네. 이런 쪽도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연관성이 좀 짙은 쪽에서의 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루닛과 뷰노는 지금은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지만 특히나 이제 루닛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마다 실적이 퀀텀 점프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좀 상승력이 잘 나왔던 루닛, 뷰노, 뭐 JLK 이런 종목군들은 다 대부분 상단에 있거든요. 상단에 있고 뭐 최근에야 약간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서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주가가 뭐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좀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AI 관련된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거고 앞으로 이 산업의 적용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얼마나 많이 소급해서 갖고 왔고 거기에서 실적이 얼마나 빨리 뒷받침이 되는 거를 좀 확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처럼 AI 쪽이 달려준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쪽도 52주 신고가 계속적으로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발 관련된 이슈를 일단 가장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엔비디아바 이슈와 함께 로봇도 봐야 되고 반도체도 봐야 되고 인공지능 그리고 의료기기까지 네.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박 부장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정유주가 장 초반부터 급등 그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유화학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슈는 저희 국제유가로 뽑았습니다. 부장님, 여기와 연결고리 지어서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감주 성격에서 순환매로 봐야 되는 건지 길이감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상황 점검해 주실까요? 네, 국제유가는 6월에 74.6달러에서 지금 8월에 86.5달러, 뭐 어제도 뭐 80달러대 중반 정도 와 있죠. 이제 정유업계 복합 마진이 연초에 22달러 수준이었는데요. 5월달에 8.2달러로 이제 복합 마진이 엄청나게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다시 8월달 19.3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뭐 정유 마진,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급등하면 정유주는 워낙 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워낙 좀 재미없는 섹터였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이쪽도 다 마찬가지로 재미가 없는 섹터라서 수급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죠. 근데 사실 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재고라든지 정제 복합 마진을 보면 굉장히 지금 피크아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정제 마진이 신고가 뚫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현 시점에서도 가솔린이나 등경유 재고가 크게 낮은 수준이고 7월 이후에도 아시아라든지 유럽 재고가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제 마진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유가도 중요하지만 정제 마진을 보셔야 되고요. 정제 마진들은 굉장히 지금 뚫고 가고 있는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유가도 지금 좀 더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뭐 사우디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이야기를 조금은 감산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대 기관, 그러니까 EIA, 그다음에 IEA, 그다음에 OPEC 연초 이후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쪽은 유가가 올라가는 거 원하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를 의도적으로 내겠죠. 네. 어쨌든 지금 수요의 전망은 조금 더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근간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됐던 중국 쪽이 그래도 하반기에는 중국발 여러 가지 수요 경기 관련된 부양 정책이 나올 것으로 현재는 기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보다는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어떤 부양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항공유 등이 회복되지 못한 수요 개선이 기인되고 있습니다. 항공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오히려 일부 기사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높아진 항공유 때문에 그 가격 때문에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못 간다 이런 이야기도 미국 쪽에서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공유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점이죠. 그래서 등경유 중심의 동절기 수요가 성수기 진입을 하면서 정제 마진이 추가적으로 강세가 가능할 것 같고 항공유도 계속적으로 지금 외부로 나가는 항공 수요 때문에 굉장히 좀 강세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유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3분기 실적이 컨센이 SK이노베이션이 한 6,700억 정도 컨센이고요. 그다음에 SOL이 한 4,900억 정도가 컨센인데 3분기 실적이 지금 굉장히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일부 2차 전지 쪽에 턴어라운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유가 관련된 정제 마진이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SOL은 뭐 순수 관련된 정유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원유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조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쪽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 미국 시장에서 보더라도 플랜트 관련된 종목들이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가 상방에 배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유가 좋으면 조선 쪽도 아직까지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화학 쪽은 지금 오늘 NCC가 좀 올라가는데 NCC 쪽은 조금 보수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화학 쪽에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어디냐면 에폭시입니다. 에폭시. 그 에폭시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쉽게 말하면 에폭시는 페인트 쪽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페인트가 왜 올라가? 이 도료 사업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택 쪽에서 굉장히 부분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 산업 이런 쪽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선박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박용 도료 사업의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셔리라든지 그다음에 PPG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6% 정도에서 20%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료 사업부, 에폭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룰루레몬이 지금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공격적인 가이던스가 나왔거든요. 룰루레몬 올라가면 뭐가 좋죠? 우리가 효성 관련된 효성그룹주들이 있죠.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효성그룹주라든지 그다음에 에폭시가 좋아지면 우리가 국도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순수 NCC들보다는 이렇게 스페셜티 쪽에서 우리가 룰루몬 관련된 부분들 효성그룹주라든지 에폭시 관련된 국도화학이나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유 쪽에 정제 마진 급박한 정제 마진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주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갈래를 좀 뻗어나갈 수 있군요.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오늘 5개 키워드 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BK 채권영화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